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영상쯤 된 것 같은데 어, 좀 빨리빨리 올려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5월 모의고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설 강의 찍고 뭐 학생들 이제 뭐 피드백 해주고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제 준동사, 투부정사랑 동명사 배웠었고 오늘은 준동사에서 기억하죠? 준동사라는 건 동사를 가지고 다른 품사로 만드는 건데 첫 번째가 명사로 만드는 게 있었고 명사로 만드는 게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랑 동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로 만드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일단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 할 분사입니다. 그리고 준동사 마지막은 동사를 가지고 부사로 만드는 건데 부사로 만드는 거는 일단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부사적 용법을 배웠었고 오늘 하게 될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개 해요. 뭐? 준동사에서 형용사인 분사와 부사로 쓰이는 분사 구문, 그러니까 분사와 분사 구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봅시다. 자, 일단 분사라는 거 우리가 수업하다가 여러 번 스쳐갔습니다. 요 분사라는 말부터 보면 좋은데 일단 요 분자가 뭐냐? 우리 분수할 때 분자예요. 분수가 이렇게 분모와 분자로 나뉘어 있다 해서 분수인데 얘가 나눌 분자입니다. 왜 분사라고 부르냐?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일단 분사라는 건 앞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동사를 가지고 다른 품사로 만들어낸 건데 어떤 품사로 만든 거다? 형용사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분사는 그냥 간단하게 형용사예요. 그럼 해석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형용사는 옛날에 했었죠. 니은으로 끝나거나 의로 끝나는데 분사는 의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니은으로 끝난다. 자,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분사라고 부르는데 아마 알 거예요. ing라고 불리는 무슨 분사? 현재 분사와 pp라고 불리는 과거 분사로 나뉘죠. ing와 pp 이렇게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분사라고 부르는 거고 어쨌든 둘 다 형용사니까 해석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니은으로 나오면 된다. ing일 때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건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하는 또는 한이라고 나와요. 뭐뭐 하는 우리 런닝맨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런닝이라는 게 man을 수식하는 현재 분사인데 해석이 어떻게 돼요? 달리는 남자라고 되죠. 그럼 PP일 때도 니은으로 나와야 될 텐데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 뭐뭐 되는 또는 뭐뭐 된이라고 나옵니다. 차이가 뭘까요? 우리 태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BPP 해가지고 수동태라는 거 배웠었는데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하는 이라는 거는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이 행위 앞에 나오는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동사는 처음에 정의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물의 움직임이라고 했죠. 그 움직임의 행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동사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동사의 행위를 이 명사가 하는 거면 ing를 씁니다. 근데 pp도 동사를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이 동사의 움직임, 그러니까 저 움직임을 이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뭘 쓰냐? pp형을 씁니다. 복잡해요? 간단하게 능동일 때 ing 씁니다. 이 행위를 얘가 하고 있는 거다. 능동이다. ing. 얘가 수동으로 이걸 당하고 있네. 받고 있네 하면 pp 쓴다. 그리고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합니까? 런닝맨에서 man을 뭐 해주는 역할? 수식하는 역할. 명사 수식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형용사는 이형식이나 오형식에서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도 있었죠. 분사가 이 역할을 다 합니다. 자, 예문 하나씩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배운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약간 퀴즈를 섞어가면서 예문을 넣어놨어요. 일단 첫 번째 거는 문제가 없이 간단하게 books 책일 건데 어떤 책? written in simple language. 제가 주어는 맞는데 동사가 여기 있고 지금 뒤에서 written in simple language라는 게 이거 뭐다? 얘를 그냥 수식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 니은으로 끝내주면 되고 그리고 책은 지가 씁니까? 쓰여집니까? 인간에 의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writing이 아니라 written이라는 pp형을 쓴 거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책인데 어떤 책? 쓰여진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쓰여진 책이 있다. 어떻게? 심플한 랭귀지로 쓰여진 책들은 are 어떻냐면 동사 다음에 보어 나올 건데 얘가 보어네요. easier.
더 쉽습니다. 뭐 하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투부정사까지 나왔네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보면 되겠고, 이해하기에 더 쉽다. 심플한 언어로 쓰여진 책이 이해하기 쉽다. 복잡하게 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두 번째 예문 바로 보면 people,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living이네. 일단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얘가 이거 수식이구나 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living near the airport, 공항 주변에 산대. 그리고 often complain, 얘가 동사. complain 합니다. 뭐에 대해서? the noise. 이렇게 흔들리지? complain 합니다. 소음에 대해서. 자, 저 living이란 걸 놓고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요? 사라져요? 본인들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 해석은 어떻게 되냐? 사라진이 아니라 사는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니은. 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불평을 제기합니다. 그 소음에 대해서. 비행기 시끄럽다.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지금 정지해놓고 풀어봅시다. 요거 두 개. 잠깐 풀어놓고 영상 들으세요. 저는 풀었다는 가정하에 바로 하겠습니다. 기계가 있다. 무슨 기계? making, made, that noise. 근데 동사가 얘네. 그러면은 가운데가 다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수식해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계산이 먼저 돼야겠죠. 기계는 기계인데 그 소음을 이 기계가 지가 만드는 거냐?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냐? 라는 걸 물어본 건데, 소음이랑 기계의 입장에서 보면 기계가 소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됩니까? 기계가 소음을 만드는 거니까 기계는 지금 요 문장에서 뭘로 봐야 되냐? 능동으로 봐야 되고 메이킹이 돼야겠죠. 그럼 해석은 이럴 겁니다. 그 소음을 만들어내는 그 기계는 needs,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하냐? 지금 목적어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온 건데, 기계는 본인이 수리를 합니까? 사람에 의해 수리가 됩니까? to repair 하면 지가 수리를 한다는 뉘앙스고, to be repaired 되면 수리가 된다는 건데 수동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인간에 의해 수리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문장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네 번째, the result, 결과가 있는데 좀 빨리 할게요. 어떤 결과? 수식이네 딱 봐도 ing pp from the experiment. 여기까지 묶어서 얘가 수식해 주는 거고, were 그 다음에 보호 자리다. 이것도 멈춰놓고 바로 푸셔야죠. 자, 바로 할게요. 결과는 obtain이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인데, 결과는 지가 얻어요? 사람에 의해 얻어져요? 그 실험으로부터 얻어진이 돼야죠. 수동으로 봐야 된다. 그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이 were 어땠냐면 surprising, surprised.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혹시 지금 헷갈렸다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ing가 왔다라고 하면 이 결과가 놀라움을 surprising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거에 pp가 왔으면 얘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걸로 해석해야 돼요. 결과가 놀라움을 느꼈다. 근데 놀라움을 느끼려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과가 놀라움을 느낄 수가 없죠. 다음 뭐다? surprising. 그 결과가,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상당히 놀래켰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분사 끝입니다. 이번 영상 되게 짧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반 끝났네. 쉬워요. 여기 파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법 영상 충실히 보면서 앞에 쌓인 게 많으면 갈수록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29번 어법은 맞출 수 있겠죠. 자, 분사 구문. 분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ing랑 pp를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냥 걔가 단독으로 있는 건 아니고 뒤에 구문이라는 게 붙는다. 볼게요. 일단 얘는 일단 뭐냐? 부사구입니다.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분사는 형용사인데 분사 구문은 부사다. 부사다. 근데 이거 왜 쓰는 거냐? 원래 우리가 부사절로 표현하는 걸 갖다가 구 형태로 바꿔준 걸, 부사 구 형태로 바꿔준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절과 구의 차이점 기억나세요? 둘 다 일단 두 단어 이상이다. 거기다가 절이라는 거는 그 단어가 두 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안에 보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어. 근데 구는 보니까 주어랑 동사가 아니야. 이럴 때
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와 있는 부사절을 가지고 주어 동사를 없애서 좀 축약시켜서 쓰려고 하면 이걸 분사 구문 형태로 씁니다. 어렵게 말한 것 같은데 되게 쉬워요. 자, 똑같이 ing랑 pp가 쓰이는데 해석이 약간 달라집니다. 아까 형용사 할 때는 그냥 뭐뭐 하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부드러워요. 문장마다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하면서가 좋습니다. 그럼 pp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뭐 하는 이 하면서가 됐으니까 뭐뭐 되는은 뭐뭐 되면서 정도로 해석해 주시는 게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똑같습니다. 능동일 때 ing를 쓰고 수동일 때 pp를 쓰는데 이거는 바로 문장을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부사절 하나를 가지고 분사 구문으로 지금 전환을 해볼 건데 요 순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수능에 이거 뭐 서술형으로 이거 이렇게 바꿔봐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 순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문장이 딱 분사 구문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꿔낸 거구나 계산이 돼요. 그게 계산이 빠르게 돼야 답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간단합니다. 알아두세요. 첫 번째 순서 접속사를 제거합니다. 부사절이니까 요 부사절을 만드는 부사절 접속사가 하나 있을 건데 그걸 첫 번째로 제거시켜 줍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그냥 막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일단 들어두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되게 익숙해져요. 첫 번째 접속사를 제거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 보통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주절이랑 저 부사절의 주어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게 똑같아 그럼 없애버리고 서로 다른데 그럼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유지를 시켜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같으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같은데도 둘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형태로 써준다 이건데 바로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요 문장 한번 볼게요. 분석해보면 When they travel abroad 여기가 부사절이죠. 그들이 해외로 여행할 때 주어 동사고 얘는 부사입니다. abroad는 해외로라는 부사. 그들이 해외로 여행할 때 그들은 여기가 주절이겠네. 그들은 항상 시도한다, 먹어본다, 로컬 푸드를. 이런 문장이겠죠? 자, 일단 분사 구문으로 만든다는 건 어디를 건드는 거냐? 여기는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절은 절대 건들지 않고 어디만 가지고 형태를 바꿔주는 거냐? 이 부사절만 건드리는 거다. 부사절만 건드린다. 순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접속사를 제거하랍니다. When they travel abroad에서 접속사는 누구예요? when이죠. 그러면 얘 제끼입니다. 그럼 they travel abroad 세 단어 남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어를 비교해. 주어가 누군데? 부사절의 주어는 they, 주절의 주어는 they인데 이게 서로 같으면 어떻게? 없애버린다고요. 다르면 유지를 시키는데 지금은 같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떻게 한다? they를 없앱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they도 날라가네. 요건 지금 they랑 비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주절의 they랑. 그럼 travel abroad라는 두 단어만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만약에 동사가 능동이라면 ing를 달아주고 수동이면 pp 형태로 바꿔줘라 이건데 쌤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아니 단어가 하나면 능동인 거고 bpp 형태로 써있으면 수동인 거고 지금 bpp 아니라 그냥 travel이라는 동사가 하나 나왔으니까 당연히 능동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traveling abroad. 그 다음 They always try local food. 이건 절대 건들지 않는다.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문장이 우리가 보게 되는 최종 문장일 겁니다. 그럼 얘는 분석을 어떻게 하냐? 여기 그냥 부사구로 보시라고요. 괄호치고 날라간다. 해석은요. ing일 때는 뭐뭐 하면서 pp일 때는 뭐뭐 되면서니까 해외로 여행하면서 그들은 항상 로컬 푸드를 먹어본다. 또는 약간 하면서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할 때라고 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할 때라고 하는 게 괜찮아. 왜? 이게 원래 when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상 보면 해외여행을 할 때 로컬 푸드를 먹어본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 when을 빼놔도 그렇게 맥락상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유연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요거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여기다 별표 하나 줍시다. having pp, having been pp.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 동명사 때 배웠었는데 시제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지금은 they travel abroad랑 여기 뒤에 나와 있는 try라는 게 시제가 다르지 않죠? 얘네가 여행할 때 먹어본다라는 거니까 여행하는 시점과 먹는 시점이 같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현재인데 여기 지금 부사절에 있는 게 시제가 어떨 때가 있냐? 과거일 때가 있어요. 시제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 주절보다 시제가 앞서 있으면 이때는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 되냐? 능동일 때 마치 우리 동명사의 완료용법처럼 having pp를 씁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동명사랑 분사랑 모양이 똑같죠? ing. 그러니까 완료용법, 다시 말해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도 모양이 having pp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동일 때 어떻게 될 건데? 똑같아요, 이것도. 동명사를 완료용법으로 수동으로 나타내면 having been pp였거든요. 뭐뭐 됐던 것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having been pp. 자, 해봅시다. 사실은 4번까지예요. 4번까지인데 1, 2, 3, 4인데 이거를 뭐 서술형으로 써라는 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고 봅시다. 이제 그냥 같이 해볼게요. 자, 주절은 일단 보지 않는다. 첫 번째 1번 접속사 뗀다. 쓰지 않겠습니다. as 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를 비교한다. his parents와 he를 비교했을 때 이건 명확하게 다르죠. 그럼 그대로 내려줍니다. 내려줘요. 저 3번에다 바로 쓰겠습니다. his parents는 그대로 내려와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얘 내렸으니까 없애고 나머지 두 단어 남았는데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써주면 되는데 지금 능동이니까 watching proudly 라고 쓰면 될 건데 하나 더. 뭐까지 비교한다? 시제까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watch it은 과거 시제, 여기 주절도 과거 시제니까 시제가 같네. 그러면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ing, pp.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his parents ing로 watching proudly 하고 컴마 찍고 뒤에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써준다. He received the award. 그럼 해석해 볼게요. 원래 부사절일 땐 이런 거였습니다. As his parents, 그의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쳐다볼 때 그는 그 상을 받았다가 될 건데 이렇게 되면 그의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쳐다보면서 해석 거의 비슷해요. 보면서 그는 그 상을 받았다. 똑같은 겁니다. 문법적으로 어떻게 본다? 여기 그냥 부사 처리한다. 부사 처리하고 뒤에 he received the award. 삼형식 문장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똑같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영상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본인이 요거까지 명심해야 돼요. 요 4번까지. 이거 본인이 직접 맞출 수 있으면 된다. 자, 했죠? 첫 번째, after 뗀다. 안 떼도 되는데 일단 떼는 걸로 전제할게요. 떼고 그 다음에 the problem과 the team을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다르네. 그러면 어떻게 쓴다. the problem. 그 문제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럼 얘 제꼈네. 이제 마지막 뭐만? 얘만 보면 되는데 일단 had been pp니까 얘는 과거 완료 시제로 수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ing가 아니라 pp 형태로 바꿔준다. 그러면 solved 이렇게 써주면 될 건데 하나 더 보자고요. 시제까지. 얘는 지금 과거 완료인데 뒤에 보니까 could relax는 그냥 과거네. 과거와 과거 완료는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이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능동이었다면 요게 될 텐데 만약에 능동이었다면은 having solved가 될 텐데 지금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니까 어떻게? having been solved.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네. having been solved 하고 주절 어떻게? 그대로 온다. 해석해 볼게요.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해결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팀은 마침내 릴렉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자, 한 번 더. 멈춰놓고 하세요. 저 바보 만들지 마시고.
됐죠? 이거 안 멈춰놓으면 얼마나 바보 같을까. after 떼고요. the document, the contract. 다르죠. contract는 계약이고 얘는 문서니까. 그럼 바로 쓰면 the document 한 다음에 없앴어. 오케이.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는데 were signed니까 얘는 수동이네. 시제 봅시다. 수동에다가 시제가 어떻게 되냐? 과거입니다. 얘는 뒤에 보니까 과거네. 그럼 시제가 일치한다. 그러면 얘를 굳이 고려할 필요 없이 어떻게? 그냥 바로 pp로 내립니다. The document. 그럼 어떻게? 그냥 pp, signed. b는 떼는 거예요. 그냥 pp. The document signed, 컴마 쭉. 해석은 그 문서가 사인되면서 서명되면서 그 계약이 법적으로 effective 효력이 생겼다. 뒤에 문장은 이 형식인 거죠. effective 법적으로 효력이 생겼다. 그 다음에 자 멈춰놓고 바로 할게요. 자 됐죠? because 세고 he 갔네. 없애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had lived 얘는 과거 완료로 능동을 쓴 거네. 뒤에 보니까 얘는 현재니까 아 이거는 저 앞에가 아니라 얘로 봐야 된다. 능동이니까 시제 다르면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having lived가 돼야죠. having lived. 그 다음에 abroad for 10 years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뭐 바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까지만 모양이 바뀌는 거지 뒤에 뭐 보어나 목적어, 목적격보, 간접 목적 이런 거 절대 안 바뀝니다. Having lived abroad for 10 years 한 다음에 he speaks English fluently 이렇게. 그럼 문장 몇 형식? He speaks English 하고 fluently는 부사로 날아가니까 3형식 문장인 거고 해석 아래 걸로 해보면 해외에 10년 동안 살고 난 이후에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시제가 다르니까. 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영어를 유창하게 스픽한다. 또 있네. 후딱하세요. 분사구문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29번 어법 문제의 정답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또 독해하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because 뗀다. I 뗀다. had seen 능동에다가 과거 완료네. 근데 여기가 지금 그냥 과거니까 얘는 능동에다가 과거 완료니까 모양을 have를 붙여줘야죠. 얘네. 그러면 having seen 안 쓸게요. The movie before I wasn't very intereste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끝난 줄 알았지?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분사구문이랑 똑같은 게 하나 있어. 앞에 뭘 써주는 게 있냐? with라는 전치사를 써주는 분사구문이 있는데 아 이건 또 뭐야? 그냥 전치사 하나 써주는 겁니다. 이거 왜 쓸까요? 야 이거 분사구문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강조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with가 있고 없고 그냥 그 차이만 있습니다. 전치사 with가 하나 붙는다. with에다가 명사가 하나 와요. 전치사 with를 써주니까 뒤에 명사가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로 써주면 된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with를 그냥 앞에 써줄 뿐이다. 볼게요. 이게 뭔 소린가? 문장을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with는 일단 전치사니까 열고 뒤에 명사 찾아서 닫으면 되는데 원래는 이렇죠. with all the data 해갖고 여기서 닫고 싶단 말이지. 그 모든 데이터와 함께. 근데 뒤에 ing나 pp가 올 수가 있다. 그럼 이때는 그냥 단순한 전명구라기보다는 with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냥 그 모든 데이터와 함께가 아니라 그 모든 데이터가 ing가 되면 분석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analyze, pp가 되면 분석되면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바로 풀 수 있겠어요? 데이터는 지가 분석을 합니까? 사람에 의해 분석이 됩니까? 당연히 분석이 돼야 되니까 이게 답일 거다라고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해석 다시 한번. 해석은 그냥 얘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분사구문이니까
모든 데이터가 분석되면서 우리가 finally 마침내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이고 바로 풀어보세요. With her eyes fixed on the screen, she didn't notice me entering the room. 똑같다. 일단 with 나왔으니까 여기서 닫고 싶지만 뒤에 ing나 pp가 나오면 이 덩어리 전체에서 닫아줍니다. 아니면 여기서 닫았어도 돼요. 여기서 닫고 on the screen 한 번 더 열고 닫고 해도 되고. 눈은 스크린에 지가 고정을 fix가 고정시키다죠. 고정을 지가 시킵니까? 사람이라는 이 개체에 의해서 눈이라는 게 고정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좀 사고방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영미권에서는 인간이 주인이고 눈은 그거의 도구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서 눈을 여기다 눈 입장에서는 고정이 된 거다라고 봅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녀의 눈이 그 스크린에 고정된 상태로 그녀는 didn't notice,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 entering the room, 그 방에 들어오는 걸. 이거 지금 목적격 보어의 현재 분사가 오는 거네요. 왜? 얘가 지각동사라고 하니까. notice라는 애를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나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막 외워요. 저런 거. see, watch, 뭐 notice, hear, perceive 뭐 이런 거 외우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거고 그냥 ing 쓸 수 있다. 나중에 문제 푸는 영상쯤 되면 거기서 조금 중요한 거 강조할 거고 아직 모르셔도 돼요. 세 번째, 바로 풀어보세요. 요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네요. 풀었다 치고 같이 할게요. With the children. 여기서 원래 닫으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ing나 pp가 들어있다. 요거 아까 시제 달라졌을 때 쓴다는 거 이해하죠? 이게 있으면 여기까지 다 묶어줘야 한다.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자, 해석을 해볼게요. 그 아이들이 having been gone to bed. go to bed은 그냥 잠자리에 들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잠자리에 들고 난 후에 정도로 해석해 주신 게 좋아요. 시제가 달랐다는 걸 암시하니까 잠자리에 들고 난 후에 그 집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라는 문장인데 애가 잠자리에 듭니까? 들어집니까? 이것도 이제 사고방식에 따라서 아니 부모가 재울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고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고 가다잖아. 앞에다 빨리 을을 붙여봐야지. 침대를 가다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vi 자동사다. 자동사는 뭐가 안 됩니까? 기억 다 하시는 거죠. 수동태 불가능합니다. 근데 ing랑 pp에서 언제 pp를 쓴다고? 수동일 때 pp를 쓰는 거고 어쨌든 얘도 지금 시제를 과거 시제로 표현한 수동이니까 얘 안 된다고. 사실은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having been gone 보는 순간 아예 go는 수동 불가하지. 안 돼. 이렇게 푸셔도 돼요. 좀 잘한다면. 해서 이렇게 되네. 아이들이 잠자리로 들고 난 이후에 그 집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애들이 그 전까지 시끄럽게 했다라는 거고 이것도 한번 빠르게 해보세요. 자, 일단 이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주격을 써요? 목적격을 써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는 she는 쓰지 못하고 her를 쓴다. 사실 분사 구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with 분사 구문 말고 그냥 분사 구문에서도 만약에 대명사를 남겨둘 거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부사절에 she였다, her로 바꿔주는데 이거 바꾸는 문제 같은 건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자, her이고 그 다음에 얘가 having warned 하면 경고했었던, 그러니까 과거가 되는 거고 having been warned 하면 경고를 받았던 건데 여러 번 경고를 지가 했냐 받았냐 어쨌든 그러고 난 이후에 having pp, having been pp는 이후에 정도로 해석해 주신 게 좋아요. 경고를 지가 했는지 하여튼 받았는지 그러고 난 이후에 그녀의 행동은 was inexcusable.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란 뜻인데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다. 주어, 동사, 보어인 거고
이거는 약간 독해형 어법이네요. 지가 경고를 여러 번 했어야 얘 행위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각이라고 해볼게요. 지가 경고를 받았어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까? 너 내가 경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또 지각을 해? 너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면 지금 her이니까 얘가 경고를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이렇게 풀어준다. 요게 가장 수능 틱합니다. 실전 평가원 수능에 나왔다라고 치면 요 문제가 가장 가깝다. 위에처럼 쉽게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건 서술형입니다. 요거 하고 끝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끝입니다. 마지막 요거 쥐어짜내서 해보세요.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끝난 거다. with the engine repair를 갖다가 능수동 맞춰서 그 다음에 시제도 같은 걸로 할 건지 아니면 having 형태로 쓸 건지 고민해봐라. 됐죠? with the engine, 그 엔진이 일단 수리를 지가 엔진이 한다고? 말이 안 되지. PP형일 겁니다. 수리가 돼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일단 날려주고 나면 차가 달렸대요. 스무스하게. 그럼 수리하면서, 그러니까 수리하는 시점과 스무스하게 달리는 게 같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죠. 수리하면서 어떻게 달려? 수리하고 난 다음에 스무스하게 달렸다가 돼야 되니까 요거 맞았으면 되게 잘했어요. 오늘 거 다 이해하신 겁니다. with는 일단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the engine은 그대로 쓰고 수동으로 써야 하는데 그냥 repaired가 아니라 저거 어떻게? 완료 형태로 요렇게 쓰시면 완벽합니다. having been repaired 요렇게 그럼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 엔진이 수리되고 난 이후에 그 차가 스무스하게 다시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어렵지 않죠?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니까 꼭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딱 하나만 안 끝났어요. 잠깐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뭐 수능 풀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지금 완료 시제를 나타낼 때 능동이면 ing가 아니라 having pp로 써주고 수동이면 pp가 아니라 having been pp로 쓴다라고 알려드렸죠. 근데 이거 생략이 가능합니다. 에? 응? 아니 시제 다르면 having been pp라고 쓰라며. 그냥 pp로 써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서술형으로 막 영작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분사구문에서 pp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얘가 시제가 같은 걸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문맥상 이거는 해석이 지금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나?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뭐 어법 문제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pp는 그러니까 시제 상관없이 그냥 pp라고 써도 된다. 물론 having been pp 쓰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은데 그냥 pp라고 써도 문제가 안 된다. 다만 능동일 때는 반드시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